일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에 걷기 좋은 경기도 명소 두 곳을 방문하려 하는데요. 먼저 갈 곳은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출렁다리로 아찔한 재미를 느끼며 세계가 인정한 자연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편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단풍 절경과 화려한 화강암 절벽을 구경하실 수 있는 곳이라 두어 번 더 다녀오시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가람누리 전망대 주차장입니다. 서울 버스터미널에서 1403번을 타고 포천시청 앞 정류소에서 53번으로 환승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53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이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가든페스타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4,000원, 그리고 포천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무료인데요. 신분증 증빙자료는 꼭 챙기셔야겠죠? 아직은 매표 시간 전이라 잠시 전망대에 올라갔다 와보겠습니다. 가든 페스타 행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인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 10월 말까지 변경되었다 하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10월 27일날 트레킹 걷기 행사도 있는데 행운권 추첨 400만원도 있다 하니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올라와 보니 카페도 9시부터 영업 시작이네요. 밖에 테라스도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전망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게 잘 꾸며 놓았는데요. 오늘같이 안개가 낀 날은 보통 10시 반, 11시면 활짝 갠다고 하네요. 뱅뱅 올라와서 본 전망대 풍경인데요. 이 툭 튀어나온 유리 전망대는 항상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이제 드디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8회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서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27년까지 최종 재인증을 획득했는데요. 한탄강 지질공원은 총 116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형성돼 있어 DMZ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형성된 내륙에서 보기 힘든 화산 지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아래 용암이 만든 민족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강 위 국내 최장 길이 Y자 출렁다리에서 세계가 인정한 한탄강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네요. 정신없이 바닥이 뚫려있는 다리를 건너니 드넓은 경관단지가 보이네요. 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데크길을 뱅뱅 돌아 내려가다 보면 출렁다리의 하단부가 보이는데요. 와이어줄 두께를 보니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내려오시면 바로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출렁다리 운영시간은 가든 페스타와 동일하게 운영하네요. 이제 가든 페스타를 돌아보겠습니다. 가든 페스타는 반대쪽에서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 주차장이 더 넓어 주차하기 쾌적해 보이네요. 영상 속 주소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꼭 행사 기간에 맞춰서 방문할 필요는 없으실 듯한데요. 그 옆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하실 수 있는데요. 렌트 요금의 50%는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대여 마감은 오후 4시 반까지네요.
입구 쪽에는 꽃으로 이쁘게 전망대도 꾸며놓았는데요. 잘 꾸며놓은 정원이 시원하게 눈앞에 보여 이곳에 올라서서 경치 구경하시면서 루트를 짜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포토존도 있어 소중한 사람과 추억 남기시기에도 정말 좋은 정원 같네요. 그럼 같이 간단하게 둘러보실까요? 이곳은 현무암 소원탑이라는데요. 24년도가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인데 일행 여러분의 하시는 일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탑 옆으로는 휴게쉼터와 먹거리 부스도 있어 필요하신 분은 간단하게 드시면서 휴식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마당교를 건너보기 위해 Y자 출렁다리 쪽으로 다시 복귀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꽃다리를 지나서 왼쪽으로 도시면 매표소가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마당교와 하늘다리로 가는 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자기한 오솔길을 따라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주상절리 조형물로 꾸며놓은 멋진 마당교가 나오는데요. 길이는 70m 정도로 보여서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기분 탓인지 생각보다 꽤나 출렁거리네요. 오늘 걷는 다리들은 모두 흔들리는 다리여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봐서 그런지 더욱 경치가 멋진 것 같네요. 특히 도심에서 볼 수 없는 투명한 물이 인상적인데요. 휴전선을 따라 흘러서인지 더욱 깨끗하게 느껴지네요. 다리 끝에는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만나는 길이니 여유롭고 편하게 걸으실 분들은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보니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쉼터도 잘 만들어 놓았으니 구름다리 건너시기 전 물 한 잔 마시면서 숨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와, 하늘다리가 거의 대교 수준인데요. 길이는 200m, 높이는 50m로 무려 38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하네요. 하늘다리는 1,500명이 동시에 지나가도 될 만큼 튼튼한 다리인데요. 정말 여기서 보는 경치 구경은 신선 놀이가 따로 없을 만큼 멋지더라고요.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용암이 만든 국내 유일한 U자형 협곡 경치가 너무 자연적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느낌인데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Y자 출렁다리는 멀리서 봐도 아찔해 보이네요. 바닥은 중간중간 아래가 보이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짜릿함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안전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아래쪽에는 푸드코드도 있으니 출출하신 분들은 이곳에서도 간단하게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뜬금없지만 혹시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여기 사장님은 포천의 아들 임영웅 일행님의 찐 영웅시대라 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인 비둘기낭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포천 근방 뽕숭아학당 촬영지가 있으니 그쪽도 가보겠습니다. 아참,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킹 걷기 행사는 여기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미쳐야 본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보셔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주차장 앞에 비둘기나무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한탄강 지층 체험장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비둘기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지층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네요. 바로 근방에는 한탄강 전망대와 폭포 전망대도 있네요. 출렁다리에서 보았던 경치와 비슷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보니 물 줄기가 가로질러 하나의 작은 섬이 있었네요. 폭포는 가을에 보면 이쁜 색감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비둘기낭 폭포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많은 영화들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무엇보다 한탄강 8경 중 한 곳으로 2012년에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되었는데요. 낭은 한자의 둥지낭이 사용되었고 비둘기들이 서식하였다 해서 비둘기낭으로 되었다 하네요. 그리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박쥐도 서식했다 하네요. 비둘기낭을 구경하고 올라왔는데요. 물 색깔이 정말 청명하네요. 한탄강댐이 건설이 되면 수위가 높아져서 비둘기낭 폭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잘 관리해서 보존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매점과 탐방 안내소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제 다시 가람누리 전망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안내하는 대로 돌벽을 따라 걸으셔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시면 되는데요. 데크길이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나무 계단으로 전망대까지 복귀하실 수 있고, 저는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이보다 더 출렁거린다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겠네요. 오후쯤이 되어서야 날씨가 맑아졌는데 가람누리 전망대에서 보니 정원을 깔끔하게 잘 가꾸었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하는 곳입니다. 출렁다리 여행은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뽕숭아학당 촬영지인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입장료는 포천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 한탄강 입장료와 가격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입장료와 모노레일은 별도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노레일 탑승장은 올라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데요. 포천 아트밸리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정상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 쪽에는 멋진 기암 절벽들도 구경할 수 있어 산책하는 맛이 더 좋네요. 포천 아트밸리는 임영웅 일행분이 출연한 뽕숭아학당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1960년대까지 채석장이었던 곳을 200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장해서 이 일대는 지역 발전과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산책로도 잘 관리되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경사 시작인 여기서부터는 숨이 좀 올라오는 구간인데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으시다면 걸어서 올라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산자락 끝 부분에는 쉼터가 있어 여기서도 숨을 고를 수 있겠네요. 카페를 지나서 앞쪽에 멋진 절벽이 있어 가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멋진 절벽으로 보이네요. 정원도 넓게 잘 조성되어 있어 선선한 가을 단풍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기 최고의 정원이라 생각되는데요. 저의 생각을 공감이라도 해주듯 꽃들도 알록달록 활짝 피었네요. 그 옆에는 채석했던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제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핑크색 매점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메인 스팟이 나옵니다. 천조는 화강암을 채석하다 만들어진 웅덩이에 유수가 유입되어 지금 모습이 되었는데요. 최대 수심이 25m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이곳이 일곱수라 가재 도룡뇽 피라미 등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하는데요. 오늘 자연 힐링 제대로 해서 눈도 맑아진 듯 하네요. 단풍이 들면 더욱 멋진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생각하니 휴일 가족들과 유유자적 걸으며 천조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영화 같은 곳 같죠? 이제 하늘정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정원은 표지판 대로 다시 돌아 내려오셔야 하네요. 하늘공원에 올라와 보니 잘 꾸며놓은 옥상 정원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본 절벽은 마치 해발 1000m 이상 산 능선에서 보는 멋진 암석 경치 같아 보이네요. 올라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다른 전망대도 있는데요. 이곳 전망대는 가슴 튀는 풍경과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은 명당 자리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네요. 이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천 아트밸리에 있는 길들을 걸어보았는데요. 길마다 이쁘게 잘 꾸며놓고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많이 있어 주말 분위기 전환 하실 겸 다녀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표를 할 때 받은 포천 상품권으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행 코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